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정부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 중개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가 사기 범죄에 타깃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6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페이첵 투 페이첵, 한 달을 벌어서 한 달을 살아가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5년부터 뉴저지에서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 중개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 CEO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고 바이낸스는 앞으로 5년간 미국 정부의 회계장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 고객 수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돈 세탁 방지 및 제재 관련법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80건, 약 437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드러났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바이낸스는 하마드의 알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이라크와 시리아의 ISIS 등 테러 단체와의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 건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바이낸스는 미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을 내는 기업이 됐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규칙을 따르거나 아니면 규칙 위반에 따른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가 사기 범죄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EMS와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상대로 한 스캠 사기 행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금융결제나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한국어를 비롯한 소수계의 언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FTC는 이에 대응해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소수계의 언어로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TC 관계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사기 대상자의 모국을 거론하며 자녀에게 송금을 부탁하는 등의 요구에 소수계 이민자들이 속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는 절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 페이팔, UPS 등의 기업을 사칭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TRAC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자통신을 이용한 송금 사기 기소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10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에는 1304건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임금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은 페이첵 투 페이첵, 한 달을 벌어서 한 달을 살아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랜딩클럽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59.9%의 소비자들은 페이첵 투 페이첵, 즉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의 수치인 60.2%와 0.3%포인트 차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4월 CNBC의 조사치인 58%와 비교하면 1.9%포인트가 더 상승한 겁니다. 이런 결과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소득 증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임금 트래커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 7월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약 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전체 근로자의 중간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임금만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소비자들은 저축이 줄고 크레딧카드 빚이 늘어나기 쉽기 때문에 한 달 살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빚 청산과 비상금 마련, 은퇴계좌 저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특히 연말 연시에는 충동 구매나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와 예산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4%,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4% 넘게 감소했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의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379만 건으로 전월 대비 4.1%,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감소의 원인으로는 고금리에 따른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와 집값 상승세가 꼽힙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에서 5.5%에 달합니다. 또 미국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달 8%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하려던 경우에도 시장에서 매물을 거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모기지 금리가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의 미국 기존주택 중위 가격은 39만 1,8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로런스 윤 부동산 중개인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시장에서의 매물 감소가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시정부 각 부처에 본격적인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도 대폭 삭감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지원 비용을 20% 삭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이 약 2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담스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 삭감 명령 서한은 20일 아침 모든 시정부 기관에 전송됐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 명령은 아담스 시장이 지난 16일 대대적인 예산 삭감 수정안을 발표한 후 며칠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발표된 예산 삭감 수정안에 따르면 신규 경찰관 채용이 동결되고 도서관 서비스와 교육 관련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시정부는 현재의 망명 신청자 서비스 지원 비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번 조치는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줄이고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삭감된 예산은 2024-2025 회계연도와 2025-2026 회계연도에 모두 적용될 전망입니다. 모든 시정부 기관은 다음 달 8일까지 예산 삭감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 쉘터에는 약 6만 6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거주 중이고 지난 봄부터 현재까지 약 14만 3천 명의 신규 망명 신청자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담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 수용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쉘터 이용 기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 현상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산하의 경제 분석업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2.65%였던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앞으로 10년간 평균 약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 등 여러 국가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이후 대출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주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주택 매매 건수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소치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영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약 25%가 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홍콩이 부동산 시장 침체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꼽혔고 특히 한국은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세 자금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 대비 가계부채를 지닌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콘도 소유를 통한 연간 수익률이 대출 비용 등을 제외하면 3.9%에 불과해 국채 투자 수익률 5%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몬트리올 은행은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사샤 벤저민 키스 교수는 현 상황을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 초기로 지칭하고 조만간 해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차량 배기가스 배출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표준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2035년부터 뉴저지에서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배기가스 배출을 없애기 위한 AAC2 표준 규칙에 따르면 2026년부터 뉴저지에서는 전기 차량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2035년부터는 모든 신차 판매가 전기 차량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6년 시장에 출시되는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43%, 2027년 51% 등 매년 6에서 8%씩 높여 2035년부터는 모든 신차 판매가 전기 차량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머피 주지사는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및 청정에너지 차량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합니다. 전기 차량의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 주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자동차 판매 업체 연합의 짐 애플턴 회장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표준이 행정규칙으로 시행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입법부 승인 없이 시행 가능하지만 차기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 등록된 전기 차량은 전체 승용차의 약 1.8% 수준입니다.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미 전역의 각 가정은 오는 27일부터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는 한 번의 주문으로 최대 4개의 진단키트를 신청할 수 있고 주문 시 이름과 주소 외에 건강보험 등의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정부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이후 코로나19 진단 비용을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단 비용은 자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연초 휴가철 코로나19 감염 급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다시 한번 무료 진단키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각 가구당 4개의 무료 진단키트를 제공했었습니다. 당시 키트를 신청하지 않았던 가정은 이번에 최대 8개의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 입원한 환자 수는 약 16,000명 수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화장을 역임한 김민선 롱아일랜드 컨서버터리 학장이 지난 16일 퀸즈 플러시에 있는 20일 희망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00의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김민선 학장은 4년 전 사재를 털어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한 변종덕 이사장님은 존경하는 선배 한인 회장님이라며 앞으로도 20일 희망재단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BBQ 그룹은 미국 가맹점과 함께 미국 제향군인단체에 후원금 $10,000를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부는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 6.25 전쟁에 참전했던 희생자를 기리고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BBQ는 지난 11일 미국 전 매장에서 미군 대상 25%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행사에 참여한 가맹점들이 당일 매출 가운데 할인 금액만큼의 추가 금액을 별도로 모아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본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BBQ는 패밀리의 모금액에 기부금을 더해 $10,000의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전기 자전거 번호판을 추진하면서 전기 자전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홀든 뉴욕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 모든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등은 뉴욕시 교통국에 등록해 면허를 받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 옹호 단체들은 조례안은 전기 자전거 이용자 확산을 억제하고 탄소 배출 차량 및 모페드 이용자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며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4일 오전 6시께 베이사이드 필드 부근 32번가와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 서비스 도로가 만나는 남쪽 방향에서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당시 뺑소니 차량은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5세 여성을 차로 친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즉시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지역적으로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